지금 뉴욕의 프리미엄 가전 매장 앞에 미국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유행처럼 생각했습니다. 김치도 먹지 않는 미국인들이 김치 냉장고 때문에 이렇게 줄까지 선다고? 주식이 빵과 고기인 나라에서 도대체 김치 냉장고 대란이 왜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저는 가전 컨설턴트이자 테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새로운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일이 제 직업이지만 지난주 목격한 광경은 가전업계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프리미엄 가전 매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리뷰할 제품을 살펴보기 위해 매장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죠. 처음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들이 기다리는 건 한국산 가전제품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직원 마이크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일찍 오셨네요. 이 광경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새로운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 모델이 입고된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의 말에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인파 속을 지나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고객들이 한국 가전제품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셀카를 찍고 제품 설명서를 열심히 읽으며 판매 직원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이 출시됐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죠. 뉴욕 상류층 주부로 보이는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앤더슨 씨, 당신 채널 팬이에요. 이 한국 냉장고가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직 저도 새 모델은 테스트해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레이첼은 눈을 빛내며 말했죠. 지난 파티에서 친구 집에 있는 한국 냉장고를 봤어요. 음식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스마트폰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대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좋은 한국 가전이 없으면 뒤처진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전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에게 가전하면 월풀 같은 미국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브랜드가 프리미엄 가전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장을 둘러보며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빠르게 소비자 인식이 바뀌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매장 구석에서 미국 브랜드 제품들이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시장은 잔인하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곧바로 외면받게 됩니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가전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전업계에 첫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시장은 독일의 밀레, 이탈리아의 스메그, 미국의 서부제로 같은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한국 제품은 가성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중저가 제품으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 이 변화를 감지한 것은 약 5년 전이었습니다.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였죠. 펜트하우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삼성의 프리미엄 냉장고였어요. 집주인인 투자은행가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강력히 추천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면 안이 보이는 기능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이후 여러 고급 주택을 방문할 때마다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브랜드 대신 한국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죠. 삼성과 LG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기계가 아니라 AI가 탑재된 스마트 가전으로 진화했어요. 식재료를 인식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하며 레시피까지 추천하죠. 세탁기는 의류의 종류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파악해 최적의 세탁 방법을 제안합니다.
뉴욕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시카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고급 주택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한국 가전입니다. 기능성도 뛰어나지만 미학적으로도 완벽해요.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현대적인 주방에 완벽하게 어울리죠.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LA의 고급 주택 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을 소개할 때 이 주방에는 최신 삼성 패밀리 냉장고와 LG 시그니처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고급 자동차나 보안 시스템을 언급하듯이요. 가전제품이 집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친구 집에서 본 한국 가전의 편리함에 감탄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패턴이 반복된 거죠. 시장 조사에 따르면 한국 프리미엄 가전 구매자의 78%가 지인의 추천으로 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가전은 단순한 필수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처럼 자신의 취향과 수준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 거죠. 소비자들은 기능을 넘어 브랜드가 주는 가치와 만족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전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가장 놀란 현상은 김치 냉장고의 성공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특화된 이 제품이 어떻게 미국 주방의 필수품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엘리먼트의 주방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세계적인 셰프 다니엘은 주방 한쪽에 자리한 김치 냉장고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건 제 주방의 게임 체인저예요. 처음엔 한국 요리를 위해 구입했지만 지금은 모든 식재료의 신선도 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도와 습도 설정이 가능해서 고기, 생선, 채소마다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식재료 손실이 30% 이상 줄었고 맛도 훨씬 좋아졌죠. 호기심이 생겨 더 많은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렌치, 이탈리안, 심지어 분자요리 전문점까지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정밀한 온도 조절, 다양한 보관 환경 설정, 놀라운 신선도 유지 능력이었죠. 시카고의 유명 셰프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워낙 완벽주의자라 식재료 보관에 예민해요. 일반 냉장고는 모든 식품에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치즈, 고기, 채소는 각각 다른 환경이 필요해요. 김치 냉장고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더 흥미로운 건 김치 냉장고가 레스토랑을 넘어 일반 가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많은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요.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주인 캐서린은 자신의 김치 냉장고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제 주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평소 유기농 식재료를 많이 구매하는데 그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특별한 보관 방법이 필요해요. 김치 냉장고는 그 해답을 줬습니다. 식품 낭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 냉장고의 인기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구매한 식품의 30%가 버려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하지만 김치 냉장고 사용자들은 이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환경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이점이 있는 거죠. 또한 팬데믹 이후 식품 구매 패턴이 바뀌면서 김치 냉장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식품을 구매하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서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김치 냉장고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베버리힐스의 부동산 중개인 제시카는 요즘 고급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김치 냉장고의 유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서 시작된 제품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을 정복한 완벽한 사례가 됐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배우 제니퍼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의 말버리부 저택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재로 지어졌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재현했죠.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건 한국 가전제품들이었어요. 왜 한국 제품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제니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 냉장고는 에너지 소비가 기존 제품보다 40% 적고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음식 낭비도 줄여주죠. 환경에 진심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상류층이 한국 가전을 선택하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죠. 첫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환경의식이 높은 상류층에게 에너지 효율성은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가전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둘째, 기술적 우월성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CEO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전도 마찬가지죠. 한국 가전은 단순히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예요. 집 전체 IoT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고 AI가 사용 패턴을 학습해 최적화합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 통합은 다른 브랜드에서 찾기 어려워요. 셋째, 디자인적 가치입니다. 뉴욕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피아는 한국 가전은 기능만큼이나 형태에도 신경을 씁니다.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현대적인 주방에 완벽하게 어울리죠. 특히 매트한 질감의 마감은 지문이 잘 묻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상류층 소비자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스턴의 외과 의사 로버트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센터에서 보여준 신속함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내에 기술자가 방문했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건강과 웰빙에 대한 초점입니다. 뉴욕의 웰니스 전문가 애슐리는 한국 가전은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냉장고는 식품의 신선도를 최대화하며 세탁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죠. 이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정입니다. 이건 조금 미묘한 요소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LA의 사회평론가 제임스는 상류층 사회에서 한국 가전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이 혁신과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파티에서 새로운 한국 가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와인이나 미술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일반적이 되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 가전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류층 소비자들에게 가전 선택은 단순한 기능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가전의 가장 큰 경쟁력은 AI와 스마트 기술의 통합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가전제품의 본질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전문가 데이비드 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AI를 가전에 접목하는 방식이 탁월합니다. 이건 단순히 음성 인식 기능을 넣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용자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하며 예측하는 진짜 인공지능입니다. 삼성의 스마트 냉장고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냉장고 안에 내장된 카메라는 단순히 내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인식하고 분류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알려주고 현재 보유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추천하며 자주 구매하는 식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쇼핑 목록에 추가하죠. 심지어 가족 구성원별로 식습관을 분석해 건강한 식단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뉴욕의 AI 연구소에서 만난 제니퍼 박사는 한국 가전에 탑재된 AI의 수준은 놀랍습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 최적화 알고리즘은 매우 정교해요. 사용 패턴, 날씨, 전력 요금 변동까지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작동 방식을 찾아냅니다. 이런 기술은 수년간의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개발의 결과물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브랜드들은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 기능은 대부분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음성 명령으로 작동한다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정도였죠.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마이클은 미국 제품들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은 부가적인 요소로 취급하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통합적 접근법을 취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설계하는 거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가전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가 서로 대화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통합된 경험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편리함을 제공해요. 샌프란시스코의 IT 컨설턴트 로버트는 저는 50개가 넘는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가전만큼 매끄럽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도 모든 기기가 서로를 인식하고 최적의 방식으로 작동하죠. 또한 한국 가전은 오픈 플랫폼 전략을 채택해 다른 스마트홈 생태계와의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애플 홈킷, 구글 홈, 아마존 알렉사와 모두 원활하게 연동되죠.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자유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홈 시스템을 바꿀 필요 없이 한국 가전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한국 가전은 앞서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제니퍼는 한국 가전 제품의 보안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하죠. 이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변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제가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불과 5년 만에 미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18%에서 47%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00 이상의 고가 제품 시장에서는 이미 50%를 넘어섰어요. 이는 가전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입니다. 뉴욕의 가전 유통업체 대표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매장의 프리미엄 코너에 한국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전시 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니까요. 특히 삼성과 LG의 상위 라인은 출시되자마자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카고의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을 때는 더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부터 한국 브랜드의 쇼룸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매장 관리자 제임스는 이건 소비자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방문객의 67%가 가장 먼저 한국 제품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입니다. 전통적으로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가전 박람회를 찾았을 때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가장 붐비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탈리아 디자인 전문가 마르코는 이제 디자인에서도 한국 제품이 앞서고 있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은 현대적인 유럽 가정에 완벽하게 어울리죠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산업 분석가 줄리아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정의했고 기존 업체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노키아가 스마트폰 혁명에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과 유사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소비자들의 선호도입니다. 35세 이하 소비자의 68%가 가전 구매 시 한국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비자 행동 연구가 레이첼은 젊은 세대에게 가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성, 기술 혁신, 디자인을 중요시하는데 한국 브랜드가 이 모든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 마이클은 우리는 이제 삼성과 LG를 단순한 가전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기업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의 주가는 일반 제조업체보다 테크 기업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이건 시장이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와 비전의 결과물이었어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는 10년 전부터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혁신과 품질로 승부하자는 전략이었죠.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가전 브랜드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전업체의 본사를 방문했을 때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에는 한국 가전 제품의 분석 자료와 대응 전략이 가득했어요. 마케팅 책임자 로버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국 브랜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격 우위로만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기술과 디자인에서도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 분기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어요.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한국 제품의 기능을 모방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브랜드들도 스마트 기능, AI 기술, 모던한 디자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소비자 조사 전문가 제니퍼는 문제는 단순한 기능 복제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의 총체적 이해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0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라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브랜드 헤리티지와 미국적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을 위해 만든 제품이라는 슬로건으로 애국심에 호소했죠. 하지만 이 전략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보스턴의 소비자 심리학자 마이클은 현대 소비자들은 국적보다 제품의 품질과 혁신성을 중시합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민족주의적 마케팅에 거의 반응하지 않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응은 고가 럭셔리 시장으로의 도피였습니다. 전통 브랜드들은 초고가 제품 라인을 강화하며 부유층을 타겟팅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마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피아는 이제 럭셔리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도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프리미엄 라인을 요청합니다. 기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모두 최상위권으로 인식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전기업의 전 임원 제임스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실패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이해하지 못했죠. 한국 기업들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더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이해의 문제였죠. 일부 전통 기업들은 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인재를 영입하며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의 노력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산업 분석가 로버트는 이건 단순한 제품 혁신이 아니라 기업 문화와 DNA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중심 사고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대응 사례는 일부 유럽 브랜드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자신들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런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한국 가전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산업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저는 여러 전문가들과 대화하며 미래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첫째, 한국 가전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미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전 산업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변화의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미래학자 데이비드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전을 단순한 기계에서 지능형 생활 파트너로 재정의했습니다. 미래에는 냉장고가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영양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식습관을 분석하고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제안하며 식료품 쇼핑을 자동화하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뉴욕의 소비자 행동 전문가 제니퍼는 이제 소비자들은 가전을 개별 제품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를 따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한 브랜드의 에코시스템을 선택하는 거죠.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동일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가전의 성공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주택 건설과 인테리어 산업에서는 한국 가전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시애틀의 건축가 마이클은 우리는 이제 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가전을 고려합니다. 더 이상 가전은 공간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가전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도록 설계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가전의 개념 자체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 연구원 제임스는 로봇 청소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요리를 돕는 로봇 팔, 빨래를 개는 기계, 식료품을 정리하는 도우미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혁신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기술 진화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와 함께 한국 가전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LA의 문화평론가 소피아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국 가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 제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 인식됩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 가전의 황금기가 도래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합니다. 가전이 단순한 기계에서 지능형 생활 파트너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분명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여정을 취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 가전의 성공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흥미로운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한국의 K-팝 문화를 넘어 가전제품까지 미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다른 제품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해피한 하루 되세요.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